알파고 모시면 편합니다. 사실 주리안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말도 잘하고 말도 많고 그래서 보통 뭐 제가 사전 조사 많이 하는데 오늘은 많이 안 했습니다. 분량이 나오니까. 네, 안녕하세요. 알파고 네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이제 엔터테인먼트 계열에서 유일한 특제 외국인들입니다. 왜냐면 공채 외국인은 비정사회담을 타야 되고 비정사회담을 안 땄는데도 맞아요. 우리 한국 엔터테인먼트에서 숨을 쉬고 있는 외국인은 2명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안 돼요. 네, 맞아요. 우리만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특채 알파 알파고 씨 외국인들입니다, 여러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이 동네 왔을 때 이 파비앙 진짜 프랑스 사람 맞구나를 다시 깨달았어요. 아니 프랑스 남자 말고는 이 동네 살 외국인 남자가 없어요. 네. 도착하자마자 오랜만에 만나는데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와 이 동네에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다. 한번 와보셔야 돼. 이 동네 왠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는 남자들이 돌아다닐 것 같아. 자, 오늘은 좀 깊게 알파고란 인간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름 얘기 조금 해보자면 이 이름이 너무 식상해요. 여러분 알파고 본명이에요, 오케이? 본명이죠. 뭐 본인이 뭐 원조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죠. 그 원조보다는 1세대. 2세대는 기계. 기계예요. 아, 네, 기계 맞아요. 알파고. 인공지능, 저는 인간지능. 인간. 네. 그 사실 많은 분들이 알파고는 예명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둑 좀 치나 뭐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재 개그대로 많이 당해요. 바둑판을 들고 오고 나랑 한판 받고 싶은 아저씨도 많아요. 그러니까 알까기만 잘하거든요. 파고다 공원 가면은 인간 진짜 맞아, 많겠다. 아니 그러면 신하 씨는 이제 이름인데 성씨가 알파고. 그러면 왜 이름을 안 쓰냐? 왜 성씨를 쓰냐? 오리지널 발음으로는 시나 씨예요. 아 처음에 C 느낌이고 두 번째는 C. C예요. 한글로 쓰면 상시어들을 써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신하 씨. 그래서 제가 성씨를 이름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신하 씨 씨가 되니까 네. 사람들이 뭐 씨씨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근데 보통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는 약간 이름 말고 성으로 부르면 되게 뭔가 시비 걸 때 맞아요. 많이 부르거든요. 중동에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름을 알고 성씨라고 부르면 왠지 좀 약간 붙기 직전에. 그치? 예. 너 싸울래? 뭐 약간 한국말로 치면 야 김과장 뭐 네.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괜찮아요? 예, 적응됐기 때문에. 아니 그 예전에 알파고가 이제 네이버 실검 1위를 했더라고요. 알파고 직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직업이 뭔지. 그거는 어서 왕국 처음이지 때. 맞아요. 네, 제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 하나는 변호사였고 하나는 이제 의사였고 하나는 IT 개발자였는데 그럼 알파고의 직업이 뭡니까? 그때 백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알파고 직업 검색어 1위 쳤는데 알파고는 백수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결론이 네. 났어요. 아니 뭐 알파고는 사실 워낙 다재다능하니까 뭐 다방면에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스스로 소개할 때 뭐 기자라고 소개하나요? 아니면 뭐 방송인?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방송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방송인이라면 이런저런 방송에 다 나와야 되는데 네. 저는 방송 거절한 거 너무 많아요. 나랑 안 맞다고 해서. 이제 방송인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좋은 단어이긴 한데 그쵸? 저 같은 사람들한테 나쁜 단어예요. 왜냐면 직업이 없는데 방송에 출연시켰는데 뭘 그래서 왠지 백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약간 뭐 행사에 왔는데 자 백수 알파고 씨 모시겠습니다. 네, 그걸 못하니까 그럼 방송인 알파고 씨를 모시겠습니다. 이 단어예요. 방송 나면 이제 아침 마당 여기 이제 알파고 밑에 방송인 서 있는데 몇 번 얘기했어요. 절대로 방송인 쓰지 말라고. 그러면 뭐 기자. 왜냐면 나의 최초 직업은 기자이고 중간에 예능을 봤다고 해서 실격됐네요. 그거 시작된 건가? 이제 뭐 기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코미디언 스탠드업으로 이제 기자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2016년까지는 특파원 생활하다가 우리 회사가 없어졌어요. 네. 없어지고 제가 백수 됐는데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뭘 할까 하다가 신의 한 수라고 하잖아요. 뭔가 좀 약간 또라이 행동을 해줘야지 내 인생이 좀 바뀔 것 같아서 왜냐하면 튀르키예에서는 블랙리스트고 그쵸.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릴 수 있는 건 뭐냐 또라이 짓이다. 네, 또라이 짓을 해야 되는데 스탠드업 코미디 해보자 했는데 그때 집사람이 말렸어요.
너 기자야. 사람들을 설득시켜줘야지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아니야 잠깐만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했어요. 2016년 9월에. 네네. 그때의 수치로 봤을 땐 나름 조회수가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연락을 하더라고. 와서 공연하라고. 근데 또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었고 다양한 뭔가 시도들 하다가 아시아 기자협회에 들어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는 개그 콘서트 개콘 출연나도 짜라고 출연도 하고 이제 그 구상안도 네. 같이 짜자. 그래서 저 거기서 팀이 있었고 거기 있는 코미디언들이랑 같이 그쵸 이제 미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 6개월 했거든요.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하여튼 그 계기로 이제 1, 2년 동안 코미디언으로서 활동했어요. 그 무대에서 어떤 얘기를 해? 뭐 한국 생활 관련한 얘기. 그렇죠. 제 눈에 보이는 웃긴 장면들.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나는 좀 약간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고 그걸 이제 좀 약간 재밌게 풀어주면 사람들이 많이 웃어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제가 뜨거운 김치찌개를 마셨는데 시원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 나보고 알파고 공장밥보다 더 맛있지?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얘기 아니, 많이 했구나. 경험 바탕으로서 이제 조금 더 뭐 MSG 좀 먹고 MSG 중동 향신료 맛이잖아요. 중동 향신료 코미디안 또는 뭐 유튜브도 하고 기자 활동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 가장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기자예요. 저는 왜냐하면 뭔가를 깊이 좀 약간 하고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 것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채널도 지금 한 14만이거든요. 네네. 친구들이 자꾸 이런 거 올려라 저런 거 올려라라고 하는데 그래야지 너도 뜰 거다.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그런 걸 했었으면 그럼 애초부터 기자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영상들을 보시면 다 너무 딥한 얘기들이에요. 맞아. 뭐 중동 뭐 역사에 대해서도 뭐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를 장기적으로 가려면 나한테 맞고 나는 유니크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해줘야지. 그거 맞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뜨고 뜰 수 있는데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가야지 훨씬 좋아요. 그래서 기자 일단 뭐 가장 맞고 그러면 가장 잘하는 일 이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가장 잘하는 일 때 언론인인 것 같아요. 저 험한 지역에 가가지고 잘 버티거든요. 예전에도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테러 캠프에 들어간 적도 있고 생존력이 강하다. 외신 기자는 딱 맞네요. 근데 이걸 이제 넘어서 두 번째로 뭘 잘하냐? 저 코미디 잘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무런 목적 없이 얘기하다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고 느끼면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쓰거든요. 쓰고 다음에 이것들을 제가 주기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대본화를 시켜요. 이것이 이제 나의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자기 일상적으로 잘한다면 그것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잘한다는 거고. 친구들도 자꾸 저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파고 형은 자꾸 새로운 거를 한다. 예를 들면 고민들을 하면 한 가지를 가지고 거의 한 1, 2년 동안 해요. 근데 저는 1, 2년 동안 했던 것들 사이에는 자꾸 새로운 것들을 넣으면서 자꾸 새로운 대본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세 번째 뭘 잘하냐면 역사인 것 같아요. 저 역사를 그냥 이렇게 위키피디아 읽어서 하는 거 아니고 화폐들을 모으거든요. 집에 화폐 많아요. 근데 저는 그 화폐들 그냥 보관하기만 하는 거 아니고 일일이 다 이거 뭐냐 저거 뭐냐 왜 이 디자인에서 저 디자인에 넘어갔냐 왜 저 얼굴이 이제 바뀌어있냐. 재밌어요. 그거 보면은 그 나라의 정수 그리고 역사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책도 냈어요. 진짜? 나의 첫 책이 그 책이에요. 2016년에. 근데 역사는 알다시피 이제 그냥 듣는 얘기를 전달하는 거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 증거 자료를 좀 약간 만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폐를 통해서 세 번째로 나의 직업은 역사가 아닌가. 역사.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알파고는 이제 정치적 탄압을 받고 2018년에 그때 한국으로 국적을 바뀌었죠. 7년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죠. 국적 바뀌었을 때 사실 뭔가 심란했을 것 같아요. 그때 심정이 어떻는지. 사실 국적을 받을 때 아니고 국적을 신청하고 면접하러 갈 땐 좀 약간 기분이 좀 너무 갔다 왔다 했어요. 왜냐면 일단 저는 16년 동안 튀르키예에서 살았다가 한국에 온 케이스고 한국에 대해서 기본적인 애정이 있었어요. 근데 애정이 있는 거하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굳이 비유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너무 사랑해.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끝나면서 나 대학교 졸업하고 돈 벌고 와서 너랑 결혼할게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소식이 와요. 돈 문제로 딴 남자랑 결혼했어. 강제로 결혼한 거야. 화가 나고 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 거고 나 이제 누구랑 결혼 안 할 거다 이러이러 하다가 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터키야. 네, 터키인데 저는 이런 거였어요. 튀르키예 정부가 네네. 이제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좀 약간 보섭해가지고 키워주고 우리를 진짜 튀르키예 잘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키워놨는데 나 13살 때 뭐지? 기숙학교 간 거예요. 13살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니네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 튀르키예를 오스만 제국처럼 부활시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교육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동안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홍보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는 거기로부터 배신당한 거예요. 버림당한 거예요. 이제 저 사실 시험 때 떨어졌어요. 1차 시험 때. 그러니까 떨어졌더라고요. 1차 시험 때 떨어져서 오히려 잘 됐어요. 왜냐면 1차 시험 때는 떨어졌는데 밖에 나가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튀르키예 애국가를 부르고 있어요. 골머슨 이건 나의 마지막 튀르키예 애국가였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나 그때 느꼈어. 알파고 오히려 잘 됐어. 너 지금 피신해서 기여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한국인들도 이 나라를 쉽게 공국시킨 것도 아니고 이 나라가 쉽게 탄생한 것도 아닌데 너는 이렇게 쉽게 한국인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너도 좀 약간 한국인들의 그 아픔, 그 감정을 다 느껴줘야지. 웬만한 나라들은 그렇게 힘들게 생기진 않아요. 근데 한국의 역사를 보면 원래 아픔이 너무 많고 아픔이 많은데 그게 겨우겨우 나라가 생겼고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어당긴 데 있어서 엄청난 희생들이 많은데 내가 튀르키예를 사랑하듯이 한국을 사랑해야지 이거는 제대로 된 기화다 해서 진짜 6개월 동안 국뽕 영화들 많이 봤어요. 암살 뭐 암살 맞아. 명량 보고 한산도 다 울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들어갔는데 이제 합격됐고 멋지네요. 그 마인드가 사실 국적을 이제 포기하는 거 알파고 경우에는 뭐 버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심리적으로 준비해놓고 하는 게 멋진 것 같아요. 그 귀화 시험에 이제 한번 낙방했잖아요. 네. 그 뭐 왜 떨어졌어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네네. 제일 결정적인 문제는 애국가를 안 외우고 갔는데 갑자기 이제 애국가 순서야. 애국가 부르래. 그러면 5분 정도 주세요. 제 암기력이 너무 빠르니까 제가 빠르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밖에 나가가지고 남산 위에 맞아. 져서 나무 다 외웠는데 안에 들어와서 음에 맞게끔 반짝이 맞게끔 이제 그걸 불러줘야 되는데 음치에다가 박자도 안 맞고 그리고 순서도 안 맞으니까 다 이제 한꺼번에 다 틀렸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알파고시 우리 보기에는 아직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애국가는 한 민족으로 묶어주는 하나의 의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그렇게 낮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축구나 스포츠 너무 좋아해서 사실 항상 애국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국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야 형 얘기 들으면 되게 뭔가 생뚱맞는 문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의 쓰레기 봉투의 색깔 몰랐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그거 있었죠. 그 예를 들면 호러들은 물어봤어요. 서울을 인천으로 연결해주는 고속도로 이름이 뭐냐. 경인도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면 알겠는데 차 타고 안 다니는 사람이면 모르지. 모를 수도 있죠. 이런 문제도 있군요. 사실 귀하 한국인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이다도시 누나도 한 번 나오셨고 그리고 일야 형도 똑같아요. 이다도 누나랑 만났어요? 그럼요. 프랑스인인데 내 인생 두 번째 방송에서 만났거든요. 진짜요? 제 최초 방송이 MBN이었어요. 네네. 그거는 나의 최초의 방송이에요. 와. 거기날 라이브였어요. 녹화가 아니고. 이제 저 기자로 발탁해가지고 그때 G20이었어요. 2010년 G20에 있는 국가들을 기억나요. 한 명씩 부르다가 저를 튀르키예 편도 불렀어요. 왜냐면 기자이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너무 있고 잘 되니까 그러면 한국 편에는 외국인들을 부르자고 해서 튀르키예, 프랑스, 뭐 미국 이렇게 한 명씩 불렀는데 그때 이다도 누나가 나왔어요. 인사 오랜만에 한 번 해요. 이다 누나 한국에 처음 온 게 2004년이더라고요. 2004년 9월. 그러면 그 당시 16살이었을 텐데 그 당시 한국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고 2004
2014년에는 네. 또 한 번 한국 튀르키예 진선 축구 그때 이렇게 2번이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그때는 잠시 좀 튀르키예에서 떴어요. 아 우리 형제 나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선구안이 좋았다? 우연이었다? 우연보다는 제가 잘 선택한 거죠. 그래서 유학을 하고 싶은데 어느 나라에 가면 좋을까? 일본, 대만, 한국 다 붙었는데 제가 한국에 온 거예요. 이제 한국을 선택하기 전에 싱가포르를 노렸는데 싱가포르를 놓쳤어요, 신청을. 그래서 싱가포르에 대한 살짝 좀 약간 아쉬운 미련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1년 공부하고 다시 튀르키예 갈 때는 싱가포르를 타고 갔거든요. 와봤는데 싱가포르요. 뭐야 서울만큼 나라야. 아, 그치. 잘 됐어.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아쉬움이 없다. 없어졌어. 싹 없어졌어요. 튀르키예에서 이제 한국 전문가가 부족해서 내가 되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국까지 왔고. 아니야,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달라요. 저 이거 이 목표는 어학당에 다닐 때 달라졌어요. 저 그냥 단순히 과학고를 졸업했고 튀르키예에서도 이스탄불 기술대학교로 붙었어요. 이제 그 학교하고 가이스텐 자매 결혼이 있어요. 근데 어학당에 다닐 때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과학이 안 맞다. 그 생각이 바뀐 이유는 우리가 다녔던 어학당에는 유엔 군인들이 있었어요. 유엔 군인들이랑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국제 정치, 베네수엘라 군인하고 미국 군인 사이에 있는 그 눈치 싸움 뭐 이런 것들 너무 좀 약간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튀르키예 군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장군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지금 여기 원래 과학 공부하려고 왔는데 계속 이대로 갈 거야? 아니면 과를 바꿀까요? 자네는 애국자라면 정치 외교를 공부해.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 이 나라의 정치 외교를 공부한 사람 없어. 그래서 저도 그 말이 나도 하고 싶은데 그냥 용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한국에 왔던 그 유엔 군인들 장군분들이 말해주시니까 이렇게 알겠다고 하고. 보니까 타이러랑 이제 동문이더라고요, 서울대. 동문 아니고 타이러 나의 후배야. 아니, 타이러보다 선배인데 타이러가 먼저 졸업했더라고요. 그거 신기해. 얘는 그렇게 방송이 바쁜데도 어떻게 먼저 졸업했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저는 나의 그 논문을 네. 마치 프랑스 와인처럼 약간 숙성시키고. 완전히 숙성시키고 제대로 된 좀 약간 학술적인 거 뭔가 나와야지 나 그 마음으로 좀 8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8년 만에? 예. 근데 제 논문이 진짜 논문이에요. 나의 논문에 대한 자랑심이 있어요. 하지만 타이러보다 늦게 졸업했다. 나는 그 논문을 위해서 한 10년 더 늦게 졸업해도 된다고 봐요.